나이가 들면 생길 수밖에 없는 질환은 치매인가? 또 치매는 단순히 의료기관에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의 영역인가? 치매를 인지했다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때인가?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90만 명을 넘은 시점에서 치매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의료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주의 사람, 이번 주말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25년 동안 수많은 치매 환자를 대한 치매 명의로 불리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와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5년 동안 이 치매를 대하고 또 치료해 오셨는데 25년 전과 요즘에 어떤 치매에 대한 인식이랄까요? 이런 게 좀 어떻게 변하고 있다, 좀 차이 같은 게 느껴지시는 게 있나요? 네,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실 치매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치매를 진단받는 것을 환자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한 치매를 진단받은 이제 환자를 보호하는 보호자분들이 약간 숨기는 사회적인 스티그마타가 조금 있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치매를 적절하게 이제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또한 새로운 치료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항아밀로이드 치료제라는 개념이 새로 도입이 되면서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다. 또한 또 열심히 이제 사회활동이라든지 인지활동과 같은 생활습관을 이제 교정을 하면 초기 치매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릴 적 생각해봐도 뭐 아이고 그 집에 지금 뭐 누구 치매래 어떡하니 하면서 뭐 거의 뭐 이제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 이 치매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의사 선생님이시면서 또 치매 관련 사회 활동도 좀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 20년 전쯤인 2008년에는 서울 양천구에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하셨고 또 강서구에는 치매 안심센터장으로도 활동하셨는데 치매와 관련해서 이렇게 병원 바깥에서의 활동을 하신 이유가 뭐였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치매 진료를 시작했을 때 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만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어떤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러세요? 결국은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면서 뭔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의료 밖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치매 환자들이 조금 더 일상생활을 잘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건소도 방문하게 되었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008년도에 노인 장교양보험이 시작되었고 이제 귀하간 보호센터가 그때 당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내는 곳이 어딘지 조금 궁금해서 직접 방문도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 안심센터라는 게 시작하게 되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셨던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 세팅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했고요. 2009년도에 이제 강서구 치매 안심센터로 옮기고 난 이후에는 이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 있는 강서구 약사회와 이제 치매 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 이제 치매 환자를 병원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로 이제 연결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한 이제 강서구 와는 이제 약간 이제 치매 환자들이 이제 길거리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이제 환자들을 빨리 캐치해서 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로 보내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협업을 해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참 그 병원 안에서만 활동을 하시는 것도 대단한 몫을 하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이 치매 영역이 사회에서 또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또 대비도 하고 예방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이 치매 환자에 대한 그 직접적인 치료, 연구 이런 건 뭐 당연히 많이 하셨겠습니다만은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개발하셨더라고요. 영어로 뭐 아이케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보호자에 대한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이게 치매 환자에게도 어떻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지 그 연관성도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는 환자에게도 굉장히 고통이 되지만
보호자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는 질환입니다. 그렇죠. 결국 보호자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라든지 돌봄과 연관된 버든 때문에 결국은 본인의 인지 기능도 떨어지지만 건강 상태도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환자분보다 먼저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보호자들 스스로가 경도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진단을 못 받고 병원에 이제 환자분 때문에 오히려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네. 또한 이런 스트레스가 결국은 환자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이 프로그램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1대1로 환자의 맞춤형의 어떤 인지장애라든지 이상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환자의 보호자의 어떤 부담을 이제 경감을 시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환자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대한치매학회에서 이런 보호자에 대한 1대1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이제 병원에서 의료 행위로 들어올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하는 바입니다. 아예 그냥 이걸 외부 활동에서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개념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범의료적인 행위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네.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그 의료인으로서의 활동 영역을 좀 더 확장하고 계시니까요. 치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면은 생길 수 있는 병으로 일단 가장 먼저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안 난다거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치매는 곧 퇴행성 변화다. 노화에 어떻게 보면 거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부산물이다. 단순히 이런 관점에서 좀 달리 볼 필요도 있을까 하는 궁금증도 들어요. 네, 사실 그런 시점이 네. 관점이 많이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치매라고 하는 거는 뇌 안의 병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망가지는 하나의 질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노화라고 단순하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예방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리적인 질환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를 없애서 일정 부분 아밀로이드가 이제 없어지고 나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치매로 넘어가는 것도 일정 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치료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질환으로 보고 어떤 암이나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그런 질환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한 행동을 뭐 깜빡하는 경우에 우리가 쉬운 말로 저도 이제 전화를 하고 가다가 내 전화기 어디 있어 하는 적도 있고 뭐 그랬는데, 어머나 치매인가 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건망증이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의 좀 초기 단계라고 볼 수도 있나요? 어떤 질환에선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8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 한 3명 이상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사실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생기고 사회적인 고립이라든지 대내 활동을 안 할 경우, 또 치매 가족력에 있을 경우 더 많이 생기는 이러한 질환인 경우에는 사실 기억력 저하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력 저하를 생각을 해보면 양성 기억력 저하가 있고 그다음에 악성 기억력 저하가 있는데요. 양성인 경우에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잠깐 책을 어느 부위를 읽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상황이지만 책을 다시 열어보면 다 생각이 나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악성 기억력은 이 책의 일정 부분이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하거나 힌트를 드려도 기억해내지 없을 때, 그때는 우리가 악성 기억력 저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적이고 반복될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양성 기억력 저하가 있고 악성 기억력 저하가 있군요. 그 치매는 요즘에 특히 초기 진단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교수님께서 뭐 수십 년간 관련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치매라는 것이 완전히 완치가 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지금 가까이 가고 계신지, 아니면 좀 그런 거는 욕심이다, 좀 희박하다고 결론을 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50대 50이라고 생각됩니다. 50대 50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경도 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걸 조금 늦출 수 있고,
초기 치매에서 중증 치매로 넘어가는 거를 어떤 의학적인 관점에서 약물 치료와 뭐 관리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에서 봐도 우리가 치매가 한번 생기고 난 다음에 이미 뇌 안에 많은 신경세포의 퇴행이 와 있다 그러면 그걸 재생시키는 뭔가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해야지만 완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그렇지 않고 병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지금 치매로 넘어가거나 중증 치매를 넘어가는 거를 일정 부분 예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현재로서도 일정 부분 완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완치의 약이 더 나온다면 더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좀 50대 50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2005년도부터 이제 치매에 대한 그 어떤 집중적인 연구와 또 치료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신경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치매 분야로 선택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아, 네. 사실 이제 신경과는 뭐 뇌졸중, 뇌전증, 파킨슨병과 같은 운동장애, 뭐 신경, 말초신경 질환 장애, 어지럼증, 뭐 두통 굉장히 많은 질환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노인 어르신들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너무 참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참 예쁘다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한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매와 연관된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제 은사님이셨던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나덕열 교수님께서 저를 지도해 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어르신들하고 좀 대화하는 게 네. 좋았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순수한 이유에서 시작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환자를 만나셨을 텐데 좀 기억에서 잘 안 잊힌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환자분이 계신다면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저는 제 외래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 보호자분들한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케이스가 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80대 어르신을 돌보시는 이제 보호자분이셨는데요. 환자분께서 사실 목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목수와 연관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치매를 앓으면서 점점 보호자분이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부정망상을 이제 보이셨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망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톱이라든지 도끼를 이제 들고 나오셔서 이제 보호자분을 굉장히 이제 위협을 하면서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왔느냐 그렇게 막 화를 내셨는데요. 저랑 이제 아이케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런 환자에서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이제 약물을 치료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약물을 쓰지 않고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안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이제부터 본인이 어딜 가든 할아버지랑 같이 다녀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가든 동네 마실을 가든 아버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같이 다니시면서 항상 다니셨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한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니 부정망상이 없어지셨습니다. 네, 가장 생각나는 환자분 보호자분이고 이런 보호자 교육이 정말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일깨워준 보호자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치매 또 신경과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신경적인 어떤 치료의 개념보다도 정서적으로 또 공감하고 사회성으로 이렇게 좀 다가가는 마인드도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 연구와 치료를 계속해서 거듭해 보시니까 이거는 정말 난제다, 어렵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치매 환자가 90만 명인데 경도인지 장애 환자분이 200만 명입니다. 네네. 200만 명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치매 환자 1인을 관리하고 돌보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한 3,100만 원 정도의 매년 비용이 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거를 일정 부분 예방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이 경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중 영역 인지중재 치료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혈관 관리, 운동, 인지, 영양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핑거 스터디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고 우리나라에는 슈퍼 브레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코리안 핑거 스터디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적어도 한 2, 3년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치매가 예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연구비가 조금 이제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경과 관찰을 저희가 코로나 시대 때 이제 경도인지 장애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인지 기능 개선 효과는 입증은 했지만 치매 예방 효과까지 입증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병의 기전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경도인지 장애에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런 예방 연구에도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을 그 치매 명인이라고 부르던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사실 제가 이제 감히 이제 명의라고 네. 얘기하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워낙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외래 오시면 보호자분들이 저를 만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거든요. 심지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신 치매 환자분도 저희 병원에 올 때 여기가 병원이라는 건 모르지만 제 얼굴을 만나면 웃으십니다. 이제 제가 누군지 약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동료뿐만이 아니라 저희 치매학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치매와 연관된 연구이지만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런 동행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수행을 하고 치매 예방 연구도 진행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일정 부분 열심히 기여한 것을 이제 공로로 인정해 주시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뭐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치매 치료가 발전하고 있지만 환자 발생 속도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고령화 영향도 있겠죠. 초기 진단만큼 예방도 중요한데 예방 활동은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혹시 치매에 좋은 어떤 활동이랄지 운동 같은 게 있을까 하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12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12요? 네. 네. 하루 1시간 인지활동, 1시간 운동, 주 2회 사회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인지활동은요.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문사에서 천자만보 운동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읽고 신문 내용을 쓴다든지 아니면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개의 산 이름을 외우고 저녁에 또 기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00자라든지 한 500자 정도 글씨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일기라든지 뭐 신문 일기, 드라마 일기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또한 하루에 1시간 정도 충분하게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치매 위험도가 대략 한 4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적절한 뇌에 좋은 음식과 영양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무조건 하루에 100g 정도의 단백질, 그래서 빨간색 살코기와 또한 이제 과금류라고 하는데 뭐 오리, 닭고기 같은 걸 충분하게 섭취하시면서 야생 견과류 섭취를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채소라든지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라든지 들기름을 꼭 매일매일 섭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조금 나이가 좀 더 들고 있는 분들도 미리미리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매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연구 프로그램 개발도 있어야겠지만은 뭐 지역 사회 노력도 있어야겠고 제도적인 기반 또 병원의 노력. 이 중에서 어떤 노력을 좀 디테일하게 좀 기울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 좀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치매는 통합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고 관리하는 질환입니다.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환자들 교육을 담당을 해야 되고 이분들이 이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환자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아니면 존중을 위해서 집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한 치매안심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또 간단하게 우리가 스크리닝 검사라든지 어떤 보호자 상담 교육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게 조금 더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미흡한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경도인지 장애 굉장히 많이 진단받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이런 경도인지 장애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데이케어 프로그램이 사실 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세팅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감히 이제 제안 드립니다. 대한치매학회 홍보이사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이렇게 한 분야에서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는 치매 명의로서 교수님의 인생의 한 문장이랄지 한 장면이랄지 노래를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인생의 노래를 골라주셨습니다. 홀로 아리랑. 이 노래를 내 인생의 노래로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치매를 예방하는 건요. 굉장히 외롭고 힘든 일입니다. 네,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치매 예방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신념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홀로 아리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혼자 가지만 끝까지 가야 되고 가다가 우리가 힘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손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집에서 열심히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저는 이제 이 홀로 아리랑을 어떤 저의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모토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노래마저도 이렇게 치매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계시네요. 자, 이주의 사람 치매 명의로 불리는 이대 서울병원 신경과 정지향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9월 19일 금요일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